안녕하세요. 원더골 라이프 송무철입니다. 지난 1월 4세대 신형 이코넉스 공개 소식을 영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에서도 3세대 이코넉스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차종인데요. 3세대 모델의 경우 국내 기준 초기 너무 높은 가격 설정, 국내에서 매우 인기 있는 옵션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미적용 등으로 인해 판매량이 상당히 저조했고 그로 인해 존재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미 시장에서는 동급에서 항상 1, 2위를 다투는 차종으로 그 인기가 상당합니다. 기본기가 좋다는 것이죠. 그런 기본기에 기존보다 커진 차체, 새로운 디자인 언어를 반영한 외관과 이제는 현대차와도 겨룰 수 있는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엔진 라인업이 1.5 가솔린 터보 엔진 한 가지만 발표한 것인데요. 쉐보레는 이코넉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대비 훨씬 큰 배터리를 장착하고 따로 충전을 해야 하지만 대신 50에서 100km 정도의 거리는 가솔린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운행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그룹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 판매한 적이 있었고 현재도 해외 시장에서는 스포티지, 투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판매 중입니다. 신형 산타페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개발되었는데 기존과는 다르게 국내 시장에도 곧 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쉐보레가 국내에도 판매했었던 VOLT, 즉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볼트의 경우는 2015년 공개 당시 이미 전기 충전만으로 89km 주행이 가능했는데 당시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내놓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 충전만으로는 30에서 40km 밖에 주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GM은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쉐보레 이코넉스 플러스 사전 공개에는 자세한 스펙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동급 중 가장 효율이 좋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밝힌 만큼 1회 충전거리에서 남다른 스펙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력 또한 1.5 가솔린 터보 엔진 173마력, 전기 모터는 최대 190마력으로 합산 출력은 발표 전이지만 300마력대 출력을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리 공개된 외관에서는 큰 차이점은 보이지 않지만 우선 휠 디자인이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공기 저항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표면 면적을 넓게 디자인한 모습입니다. 색상은 하이브리드의 청정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하늘빛 색상을 대표 색상으로 적용하였고 후면부에 보시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나타내는 PHEV 레터링이 적용되었습니다. 1회 완충 시 배터리와 모터로 100km 전후 주행을 가정하면 평소 출퇴근 시에는 전기만으로 주행이 가능하고 주말 여행 등 전기차 충전소가 붐빌 때는 엔진으로 발전 및 구동이 가능해 충전 스트레스 없이 주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라면 국내 기준 경쟁 차량인 투싼과 스포티지, 아니 체급이 조금 더 큰 소렌토와 산타페도 긴장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관 또한 쉐보레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전면부의 경우 최근 쉐보레가 즐겨 쓰고 있는 분리형 헤드램프를 적용했습니다. 최근에는 BMW와 아우디도 분리형 램프를 신차에 많이 도입하는 추세인데 전 차종에 걸쳐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쉐보레입니다. 데일라이트가 슬림하게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그 아래에 분리형 헤드램프가 위치한 구성이죠. 쉐보레의 대표 머슬카 카마로의 그릴에서부터 이어져온 강인한 라인의 그릴이 분리형 헤드램프와 상당히 잘 어우러집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를 통해 국내에서도 많이 판매되고 있는 RS 버전 역시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루프와 사이드미러, 보타이가 블랙으로 칠해진 모습이 RS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SUV이지만 스포티한 매력을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도입 시에도 가장 많이 팔릴 트림으로 보입니다. 측면의 경우는 신형 트래버스를 통해서도 선보였던 상어 지느러미 형태의 C필러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당분간 쉐보레 SUV 디자인의 시그니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면부의 경우도 신형 트래버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좌우로 길게 이어진 면발광 테일램프에 세로형 포인트를 주어 차체가 넓어 보이면서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최근 신형 투싼을 비롯해 현대차 모델들이 턴 시그널을 자꾸 범퍼 쪽으로 내리다 보니 신형 이코넉스의 턴 시그널 위치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이번 이코넉스에는 기존에 가장 인기 있었던 RS 트림 물론이고 최초로 액티브 트림도 등장했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보시면 스포티한 룩의 RS와 오프로드향의 터프한 룩을 가진 액티브, 이 두 가지 디자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코넉스 4세대에도 드디어 액티브 트림이 등장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S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전면부의 그릴 주변부를 다크 크롬을 적용해 어두운 부위를 확장시키고 스키드 플레이트 주변부를 좀 더 강인한 느낌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이트 투톤의 루프가 적용된 점이 RS와 가장 다르게 보이는 요소이죠. 휠 또한 온로드 지향의 RS와 다르게 사이즈를 줄이고 패턴이 들어간 올트레인 타이어를 적용하여 금방이라도 오프로드를 달릴 듯한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관뿐만 아니라 액티브에 맞게 서스펜션도 별도 튜닝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 색상명은 다르지만 국내 기준 트랙스와 트레일 블레이저에 적용된 피스타치오 카키 색상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이코넉스 액티브는 실내 또한 RS와 다르죠. 기존의 트레일 블레이저는 샌드 베이지 색상의 포인트만 적용을 했었는데 이코넉스는 에버텍스 소재와 극세사 스웨이드 소재를 시트에 적용하여 RS와 차별화했습니다. 쉐보레 차량들의 최대 약점 중 하나인 인테리어 또한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내부의 경우 기존 쉐보레 오너시라면 황골 탈퇴했다는 표현이 떠오르시죠. 투박하기로 유명한 쉐보레 인테리어가 트랙스, 트레일 블레이저 페리, 신형 트래버스 등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거듭났습니다. 쉐보레 차량의 약점이었던 실내 인테리어가 이제는 투싼, 스포티지와 당당히 겨룰 수 있도록
재탄생한 것이죠. 11인치의 디지털 클러스터와 11.3인치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쉐보레만의 육각 디자인 하우징에 잘 녹아 있습니다. RS의 경우는 전통적인 블랙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레드 스티치를 곳곳에 적용하여 스포티한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 그리고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저와 차별화되면서 가장 잘한 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컬럼식 기어 레버가 적용되었다는 점입니다. 쉐보레의 경우 작동 방법은 이렇습니다. 드라이브는 몸쪽으로 당기면서 아래로, 후진은 몸쪽으로 당기면서 위로, 파킹은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되고 중립은 레버를 몸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직관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작동이 가능하고 핸들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손의 이동이 거의 없이 조작이 가능하며 기존 기어봉이 있던 자리를 활용할 수 있어 앞으로 쉐보레 신차들은 대부분 이 방식을 적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에 적용된 기계식 기어봉은 너무 구식 같아서 아쉬웠는데 이코넉스의 전자식 컬럼 타입 변속기 적용은 너무 반갑습니다. 또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아니더라도 1.5 가솔린 터보 엔진 사양도 경쟁 차량 대비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변속기 사양입니다. 투싼과 스포티지의 경우 1.6 가솔린 터보 모델의 경우 건식 DCT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시승을 해보았지만 수동 변속기 기반 자동화 변속기인 듀얼 클러치의 경우 토크 컨버터 방식의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 대비 페달 조작을 세심히 하지 않거나 급가속을 할 경우 울컥거림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언덕길에서 정체 시에 변속기 과열 현상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일이 적게 들어가는 건식 타입이라 내구성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투싼이나 스포티지는 웬만하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코넉스의 경우는 1.5L 터보 가솔린 엔진 기준 전륜구동 모델은 무단 변속기와 조합이 되어 부드러운 가속감을 선보이고 4륜구동 버전에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국내 도로 여건상 건식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가장 피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솔린 준중형 SUV도 이코넉스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 판매 중인 3세대 이코넉스의 가장 큰 약점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의 부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4세대는 전 모델에 기본 적용되었다고 하니 국내 출시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이코넉스 플러스는 아직 국내 출시가 확정되지 않은 점입니다. 추가 출시 소식이 나오면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준중형 SUV를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투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이코넉스가 국내 정시 출시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 다시 비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코넉스, 투싼, 스포티지 등 어떤 차를 고민하시더라도 1577-8319 위 번호로 전화주시면 내 상황에 맞는 차량 옵션 추천과 합리적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사례를 비추어 보면 쉐보레 차량의 경우 출시하고 시간이 몇 개월 흐르면 특판 차량이 많이 나옵니다. 최대 20%대 할인 차량이 나온 적도 많습니다. 그러니 나오자마자 구입하기보다는 프로모션이 나오기를 기다려 보시고요. 이런 특판 할인 차량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더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가장 빠르게 최신 할인 차량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원더골 라이프 송무철이었습니다.